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자료라기보다는 요즘 이차전지 업황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제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차전지가 굉장히 사실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굉장히 많이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움직여졌는데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뭐 정원 시골에 정원을 하나 만들고 있어서 뭐 쇼츠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좀 많이 쏟고 있어서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도 저 여행 갔다 와서 뭐 여기 제 블로그도 좀 많이 못 남기고 했는데 좀 앞으로 다시 많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이차전지가 그래도 좀 업황이 바닥을 제가 누누이 계속 뭐 텔레그램에는 남겼지만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치고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바닥에서 거의 한 20% 정도 올라졌습니다. 물론 반토막 이상이 지금 반, 이게 조정을 당한 상황에서 반토막이 뭐예요? 거의 리튬은 뭐 70%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니켈하고. 그런데 좀 이런 광물 자원에서의 반등이 이루어 주어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도 좀 괜찮아졌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주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죠. 이차전지가. 작년 말에 거의 사실 다 어닝 쇼크 나고 1분기까지 안 좋고 2분기부터 조금 나아지고 2분기까지도 사실 그렇게 실제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분기, 4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LNF 에코 프로 BM 딱 두 달 시간 줄게 좋은 말 할 때 주가 올려라고 해서 3월까지는 좀 최대한 기다려 본다라고 했었는데 그 근기는 뭐 LNF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공시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데 진짜로 3월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굉장한 회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LNF는 뭐 참고로 내일 주총을 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3월이 그러고 보니까 그 산업부 수출 심사 그거는 보통 3월에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작년에 12월에 올렸고 3월이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왜 안 하는지 한번 내일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것 레드우드는 좀 차치하고 산업부의 수출 그거는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그 의견은 변함은 없습니다만 요즘에 그 이런 LG 엔솔로의 납품을 빨리 지어야 합니다. 사실 반팔공시라고 해서 뭐 작년 사실 얘네는 운도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리튬이 이렇게 또 완전히 투기를 실패하고 또 뭐 이제 신규 계약을 다 SK하고 LG하고 맺으려고 했는데 또 완전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업황이 완전 둔화되죠. 또 이제 주가 올라랑 말랑 하니까 테슬라 주가도 사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죠. 160달러까지 내려왔죠. 참으로 운이 안 좋은 회사인데 어쨌든 4680에서는 테슬라 밸류체인으로는 LNF가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리. 그래서 LG 엔솔 공시가 이제 곧 나오긴 할 겁니다. 제가 공시 나오긴 할 겁니다라고 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난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텔레그램에도 남겼지만 2월 6일 사실 제가 이때 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좀 기록을 해놨던 때 있는데 에코 프로그램이 2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80조 공시 이후에 슈팅 가고 나서 좀 다시 떨어졌던가 막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LNF가 상승률이 굉장히 그나마 가장 높고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LNF가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또 한 부분도 있고 그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4680 배터리가 8월에 김동명 LG 엔솔 사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양산을 한다고 하면 얘네들도 분명히 최소한 뭐 5, 6월까지는 뭔가 어, 완전 다 뭐 완전히 계약 끝나기도 해야 되죠. 그 전에는 나오는데 그럼 3, 4, 5, 6 언제 나오느냐 했을 때 얘네들도 굳이 삼공장 일부를 지금 오픈을 했죠. 생산을 한다라고 하죠. 돌리면은 분명히 보통 돌리는 직후에 많이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었고 그런데 뭐 하도 이렇게 업황이 또 꼬꾸라지는 마당에서 이렇게 엔솔에서도 계약을 계속 미루고 미뤘지만 이제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괜찮은 걸로 보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지만 LG엔솔의 4680 원통형에서는 LNF가 사실 제일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랄까요? 뭐 LNF가 뭐 못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바꿀 필요는 없죠. 그래서 LNF가 당연히 LG엔솔과의 계약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거기에다가 사실 이게 저도 뭐 블로그에 남겼지만 굉장히 얘네들이 PER을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장기 계약 이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리튬 투기를 굉장히 실패해서 얘네들이 지금 재고 자산도 많고 4분기에 떨었는데 또 떨 것도 아직도 남아 있고 해서, 남들은 다 지금 내년도 PER이 뭐 30배 정도의 평균을 받고 있는데 얘 혼자 10배대, 15배, 18배, 나머지 3, 40배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혼자 거꾸로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하면, 물론 이런 것들이 충격을 뭐 몇천억씩 이 작은 회사에서 투자금이 없는 것은 아킬레스건이지만, 그것을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은 리튬 투자를 실패한 것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될 테고, 지금처럼 다 재고를 최소화하에 가는 과정이 있으면, 다 비슷한 과정이 있으면 30배 정도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주가는 얘네들이 슈핑 나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블로그에도 리튬 가격 때문에 고통 많이 받았던 거라 하면은, 리튬 때 이렇게 반등해줬을 때 사실 재고자산 평가도 이렇게 좀 많이 만회해서,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뭐 몇천억씩 이렇게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실히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리튬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리튬이 올랐으면 그 재고 자산이 제일 많으니까 리튬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는 1분기 때에 그 1, 2분기 때 리튬 재고 때문에 좀 피해받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반등해줘서 줄여서라도 놔줬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시장에서 알려지기에는 좀 더 크게 반등을 해줘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뭐 자조적인 말도 해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일 뭐 하지만 잘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소식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좀 뭐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은 뭐 오늘 뭐 얘네 철강에 대해서 녹색 그런 으로의 녹색 시대로의 전환이 굉장히 안 돼서 외국인들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오히려 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리튬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물론 이제 얘네들은 뭐 좋을 때는 2천지, 뭐 나쁠 때는 또 철강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리튬 값이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좀 더 조정이 이제 끝나고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약간 좀 철강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대도 혼자 많이 이제 조정해서 많이 못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키 맞추기를 좀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SKIT도 분리박동 혼자, 나머지 엔캠, 뭐 동박, SKC 다 오르고 막, 어디죠? 엔캠에다가 나노신소재, 첨가제, 대주전자재료, 몸극제까지 다 오르고 있는데 혼자만 못 올랐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이 더 매출로 찍히는 거는 확실히 미국으로의 진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서 좀 더 늦게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소재끼리의 키 맞춤은 좀 하더라고요. 뭐 엔솔도 주체가 좋지 않고, LNF, 포스코 퓨처임이 그나마 좋다가 좀 요즘에 조금 주춤하고,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양극재 중에 코스모스 신소재도 잘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27만 원대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호재로는 뭐 워낙 80짜리를 터트려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호재가 좀, 단기 호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장주인 만큼 에코프로 그룹이 좀 반등을 해주면 분명히 좀 더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LNF의 비중이 더 높은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는 어쨌든 이게 계약 기간이 이제 4월로 끝나니까 기존 계약이 또 새로운 계약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나노신 소재는 굉장히 요즘에 뭐또 10만 원에서 거의 20% 이상, 40% 이상 막 올라줬어요. 역시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료 안 오른 소재들이 분명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보는 아직도 헤매고 있고요. 근데 LG화학도 저도 좀 뭐 삼성 SDI가 최근에 제가 뭐 블로그에도 남겼지만 굉장히 2월 말부터 많이 모아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20% 30% 기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거 제 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제 자신이 좀 뿌듯했던 상황이 삼성 SDI였고 너무나 안정적인 투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최하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LG화학도 좀 올라주니 싶더니 좀 부진합니다. 이런 볼도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모아가고 있는데도 부진합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은 참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못 올랐고 올해도 이렇게 못 오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엔솔의 이 지분의 가치가 좀 더 부각된다든지 이런 화학 쪽에서의 매각을 잘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캡티브 마켓 엔솔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사실 장기 투자하기에는 제일 LG화학이 우량하고 안정적이지만 단기 주가로는 이 어려운 뭐 사실 재미들을 많이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황은 또 이번에 한번 또 크게 슈팅 가져왔었고요. 엔솔도 참 부진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들을 또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162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했던 건데 이게 결국 뭐 이런 얘기를 주저리 썼지만 중국에서의 전기차가 너무나 경쟁력이 있게 가격이 싸게 잘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독일은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어, 좀 반등을 시키려고 하면은 물론 일차적으로 금리가 분명히 올라줘야 됩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금리가 이제 내려갈 때는 분명히 이쪽에서의 나머지 빅테크들이 더 지금 마소든 뭐 AI 쪽 애들이 다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금리가 조금 반응해주면 굉장히 다시 또 시대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 전체의 수요들이 좀 반등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의 가치라든지 로봇이라든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음, 제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더 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LNF 같은 것들이 슈팅 한번 가주면 좀 현금을 조금 일부 마련한다고 하면은 좀 이런 쪽으로도의 시프트도 고려는 해보고 있습니다. 좀 말하다가 또 길어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LG 엔솔 밸류체인에 제가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엔솔도 투자하고 있고 LG화학도 투자하고 있고 나노신소재도 투자했고 대주재료도 있고 LNF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대장주 누가 싫든 좋든 대장주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이상 해보고 다음에는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하든지 좀 편하게 오늘은 너무나 유튜브를 안 쓴 것 같아서 또 오늘은 짤막하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블로그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